추운 날씨에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 우리 몸이 찬 공기에 노출될수록 유독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내모 생기기 쉽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 이것이 생기기 쉽다. 지금 자두 씨 등 네. 통증 적으셨네요. 등통증. 맞아요. 아니 겨울이 되면 이렇게 좀 다 등이 서늘해지지 있지. 않으세요? 예. 뭔가 그러면서 저는 등이 좀 아픈 것 같은 통증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 통증을 했습니다. 저는 안구 건조증이었었는데 안구 건조증. 그 날씨가 많이 추운 데 있으면 왜 눈이 막 시리면서 이 추위 때문에 눈물이 그냥 싹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맞아요. 두 분 중에 답이 있을까요, 김지혜 교수님? 네, 정답은 바로 날씨가 추워지면 소화불량이 생긴다. 입니다. 네네. 그랬구나. 우리 겨울철 하면은 보통 감기 같은 호흡기계 증상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네. 실제로 진료실에 기온이 뚝 떨어짐과 동시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11월 기온이 딱 떨어지면서 환자분이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춥다고 느끼게 되면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중요한 장기인 뇌나 심장으로 혈류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화기관에는 혈류가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게 되는데요.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장에서도 연동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변비가 생기거나 계속 가스가 차는 듯한 더부룩한 느낌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맞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 소화 잘 안 되는 편이라 딱 11월, 12월 되면 확실히 기능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자두 씨한테도 공감했어요. 그쵸. 등 아픈 거 맞아요. 추우면. 맞아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겨울에 춥게 되면 몸을 웅크리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옷도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있게 되면 근육인데 힘줄 때문에 그러네. 통증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그렇구나. 그런 경우에는 긴장을 풀고 춥더라도 이렇게 몸을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펴줬을 때 통증이 줄면 괜찮은데 만약에 계속 펴주고 통증 조절을 했는데도 계속 등이 시리고 그다음에 소화불량 증세가 여전히 있다고 하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십이지장 질환, 위식도 역류, 아니면 담낭 결석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를 초음파나 위내시경, CT 같은 걸로 검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소화불량이 있다고 그렇다고 밥을 챙겨 먹지 않을 수도 없고 네. 저희가 그래서 세 분의 교수님이 겨울철 소화불량에서 탈출하는 꿀팁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종영 교수님 어떤 건가요? 네, 정답은 바로 바로 아침을 먹어라입니다. 아침을 먹어라. 겨울이 돼서 소화 불량이 되게 되면 오히려 잘 안 드시게 되는데요. 맞아요. 역발상입니다. 오히려 겨울이 되면 아침에 조금이라도 음식을 드시는 것이 오히려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공복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일을 더 안 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점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미온수 한 잔에다가 그다음에 음식의 양이 적더라도 가급적이면 아침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침을 드시지 않고 또 점심 때 막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빨리 드시게 되잖아요. 이러면 소화불량도 잘 생기고 혈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해가 되기 때문에 겨울 아침에 일어나셔서 괜시리 해도 중천에 뜨지 않았고 입맛도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아침을 적게라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 드시는 거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번 캠페인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게 아침밥입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소화 잘 되는 꿀팁은 윤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꿀팁은 아침 운동을 해라입니다. 아침 운동. 아침 운동. 네. 먹고 밥도 해야지. 먹고 운동도 하고. 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소화가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 이제 혈류량이 증가해서 근육이 커지고요. 또 이제 뇌로 혈류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면 장으로도 혈류를 증가시켜서 소화를 잘 시켜주고요. 또 운동을 할 때 몸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네. 그런 흔들림이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를 또 빨리 촉진시키고 변비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운동은 땀이 좀 나고 숨이 좀 차고 이런 정도의 중간 정도의 강도 운동이 제일 좋은데 이게 아니더라도 전신 스트레칭만 충분히 하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바빠
좋아졌습니다. 출근 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럼요. 네. 자, 순서가 이쯤 되니까 궁금한데 세 그러면은 아침 공복에 운동 먼저 하고 밥 먹으면 괜찮을까요, 그래요? 교수님? 네, 반대입니다. 아, 반대예요? 네, 먹고 네. 해야 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식사를 하시고 네. 네,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거기에 대한 연구가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한 군은 공복에 사이클링을 시켰고요. 한 군은 식사한 후에 사이클링을 시켰는데 식사한 후에 운동을 시켰더니 그 군에서 아침은 물론이고 점심 저녁까지 소화가 더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식사한 후에 운동하셔라. 네.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면서 저희랑 운동 같이 하시고 딱이네요. 또 딱이네요.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또 저희가 재방송을 또 조시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심하고 또 이렇게 또 운동하시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김지혜 교수님의 꿀팁은 뭔가요? 네, 제가 준비한 꿀팁은 바로 식사를 하실 때 국을 줄여라. 국 먹는 아, 이거 어렵다. 한국 사람이 국을 어떻게 줄여요? 네, 맞아요. 한국인 밥상의 대표적인 특징이 매 끼니마다 국이나 찌개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 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신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게 더 소화불량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끼에 두 끼니 정도는 국을 좀 덜 드시는 걸 권고드리는데요. 우리가 소화할 때 이빨로 씹어서 침으로 녹여서 넘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 생략이 될 수가 있고요. 위에 들어가서도 소화 효소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